부동산 경매 이제 블로그인데요. 제가 그 부동산 블로그는 진짜 많이 해봤어요. 부동산 한 12개까지 해봤을 거예요. 예, 그 초기에. 그리고 이제 또 분양 블로그도 해봤었어요. 분양 블로그도 해봤었고, 경매 블로그는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경매, 분양, 이제 요런 같은 카테고리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일단 묶어놓긴 했습니다. 자, 타겟은 실거주 매물을 찾는 일반인부터 투자 초보자까지, 그리고 경매, 공매, 소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지역 정보나 매물 등을 비교해서 실제적인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주요 타겟이에요. 이 원데이 클래스가 이제 VOD 녹화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세 번째 파트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파트 1과 파트 2를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이 브랜드 블로그가 왜 필요한지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운영법에서 왜 타겟의 설정부터 들어가는지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파트 1, 2도 이제 들어보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다음 블로그의 역할은 매물 소개 및 시장 흐름 파악, 물건에 대한 정보 안내 및 가치 알려주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라는 이미지와 이제 문의를 유도하는 것이 블로그의 역할이죠. 그때 예전에는 지금처럼 어떤 전환율을 체크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도구가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꼼수를 활용해서 이제 전환율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되면 별로 연락 안 해요. 근데 잘 안 되면 바로바로 연락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광고를 블로그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연락 없으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락하면 잘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동산 한 곳에 연락처가 잘못됐어요. 연락처가 잘못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실수죠. 연락처가 잘못된 걸 이제 못 잡아냈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분한테 정보가 잘못 넘어왔어.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 인맥이나 이런 게 자기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정보를 잘 안 넘겨줘요. 그때 제가 우연히 그분을 알아서 그분이 이제 부동산 관련 많이 하셔서 저한테 이제 부동산 블로그를 맡기셨는데, 그러다 보니 그분이 전해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블로그 포스팅 계속 한 거야.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한테 이제 그 연락이 왔는데 잘못된 전화번호로 연결된 분이죠. 그러니까 뭐 8883이었으면 우리가 8884로 한 거야. 그러면 이 8884로 하신 분이 하도 이상한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맨날 무슨 부동산이에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블로그 포스팅을 찾아보다가 그 부동산 명과 자기 연락처가 있는 걸 보고 그 부동산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전화 문의가 이렇게 많이 온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중간에 영업하시는 분이 이제 좀 이렇게 곤란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 부동산이나 뭐 분양이나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팔고 이렇게 수수료로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1, 2천 원이 아니고 굉장히 단위가 크다 보니까 마케팅에도 굉장히 비용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 마케팅을 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또 많이 나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듣고 이제 왜냐하면 연락처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 꽤 효과가 높구나라는 걸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CPA나 제휴 마케팅을 한 계기도 그거거든요. 블로그의 전환율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알고 싶었어요. 실제적으로 이 마케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인데, 왜냐하면 수익이 없으면 블로그를 나한테 맡길 이유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 이걸 모르고 있어도 되나? 그냥 계속 콘텐츠만 올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휴 마케팅을 해본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서, 블로그를 하니까 이렇게 전환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할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부동산을 하든 뭘 하시게 되면 연락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 고객 유입 방식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 경우에는 지역을, 경매의 경우에는 지역 플러스 정보성. 만약 교육적 목적이 있다면 이거를 이제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정보성을.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들도 대부분 뭐 아파트 안에 부동산도 있고 이제 그 지역 내에서 그쪽에 이제 그 매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해서 이렇게 그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대한 키워드를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경매 같은 경우에도 지역부로서 정보성을 이렇게 하는데 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이게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건 좀 타겟이 틀려요. 돈이 있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그 지역을 검색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블로그에서 뭐 굳이 막 이렇게 띄워주지 않아도 되는 게 분양 같은 경우에는 뉴스나 아니면 그런 투자 정보에서 이미 그 분양이나 이런 곳을 많이 띄워주기 때문에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때 그, 그 분양되는 그 네임 그대로 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그리고 그 지역의 키워드를 써서 노출을 해도 충분히 연락이 이제 많이 옵니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경매를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어, 경매 같은 경우에도 약간 투자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매물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매하고 분양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분양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분양을 받아서 그쪽에 들어가는 것 경우도 있지만 투자에 대한 목적이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좀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이 블로그의 역할이요. 매매를 성사시키겠다 요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에 대한 인맥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 DB를 모으겠다라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나 분양을 하시는 그런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은 그 DB를 가지고 자기 어떤 경매에 괜찮은 물건이 나왔거나 아니면 괜찮은 투자 정보가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한테 계속 정보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거를 만약에 이제 운영하시게 되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위에 경매나 뭐 분양 같은 거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식의 당장에 이 매물에 대한 이제 뭐 상담도 좋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이제 신뢰도를 가지시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그런 이제 좀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그 그룹이 있어서 또 막 끌고 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다음 잠실 아파트 시세, 뭐 경매 초보 후기, 강서구, 뭐 주택 전세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실제 매물 정보 플러스 거래 완료 후 후기로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그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 가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거래가 되면 거래완 이렇게 이제 적잖아요. 거래완 이렇게 적는데 저 같으면 거기에다가 거래가 완료됐다라는 그런 뭔가 이제 인증샷 같은 거 좀 올리고 뭐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거래를 참 훌륭하게 성사를 시켰다. 그런 것들을 살짝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물론 매물을 이제 보기 위해서 오지만 실제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매물에 대한 정보보다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업체를 만나고 싶다라는 게 더 잠재적인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욱더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준비사항입니다. 중개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필수고요. 경매, 공매, 컨설팅은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 시에는 꼭 사업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대행, 알선, 소개 등과 같은 표현 주의해야 돼요. 그 부동산에 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가지신 분들 이렇게 자격증만 빌려주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뭐 좀, 블로그 포스팅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런 게 추후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한번 나중에 이제 약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실매물 사례, 경매 낙찰 사례, 아파트 평면도, 그 외 단지명, 전용 면적, 거래 가격 흐름, 입지 조건, 주변 인프라 같은 것들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세나 계약 과정, 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평면도를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인테리어 그거 할 때, 뭐, 내 집이면 상관이 없는데, 들어갈 집 같은 경우에는 맨날 거기 가서 이거 잴 수가 없잖아요, 자로. 그 집이 완전 매물이 빠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평면도 같은 게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미 그 이제 네이버 같은 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인테리어 포스팅을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좀 첨부하면 괜찮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브랜드 블로그 운영법은 매물, 분양, 경매 모두 지역 키워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매물의 경우에는 현재 지역과 아파트, 평수 조건, 내부 상태 등을 보고 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빌라, 매매,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나누어서 대표 매물 등을 올려주고, 해당 매물에 연관된 매물을 더 많음을 알려주도록 이제 상담을 유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매물 정보의 반복도 좋지만 계약 완료한 고객 상황을 중심으로 계약 진행 과정을 스토리에 넣어 작성하도록 합니다. 제가 또 안타까운 포스팅을 보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땡땡 아파트 39평 뭐 매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거만 딱 나와. 저 같으면 어차피 그 사람은 그 아파트를 타겟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 주변의 아파트에 그 평수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39평 이렇게 뭐 한 뭐 39평 보통 얼마지? 하여튼 만약에 2억 얼마에 나왔다. 그러면 그 밑에 다른 뭐 39평이지만 뭐 3억대 뭐 그 옆에 아파트에 39평이지만 얼마 이렇게 리스트를 좀 쭉 적을 것 같아요. 고객이 물론 이 매물을 보고 싶어요라고 이제 연락은 했지만 그 사람이 그것만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매물이 아니고도 참 매물이 많아요. 라는 이렇게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걸 보고, 아, 여기는 그 참 거래가 많은 곳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연락을 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하나의 포스팅에서 여러 개를 좀 매물 정보를 이렇게 리스트로 넣다 보면은 그 노출도 이제 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매물 정보가. 그래서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분양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조기 선정과 시리즈 방식이 포스팅이 필요하고 이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별도의 광고 전략과 맞물려서 진행해야 됩니다. 지역 상황, 매물 정보, 투자 포인트, 입주 장점, 뭐 주변 실제 사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분양 해보면 시리즈 컨텐츠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특히 이 부동산 분양 그리고 뭐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도순 그러니까 노출이 된 포스팅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최신 순으로도 참 많이 보거든요. 최신 정보들이 이제 더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리즈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또 분양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포스팅 하나로만 공략하기에는 그 힘에 부쳐요. 그러니까 파워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기적인 광고 전략하고 물려서 들어가야 된다. 뭐 파워 컨텐츠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 하고 좀 물려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매의 경우 스토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해당 물건의 주의점, 장점 등을 이해합니다. 특히 경매는 그 단점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그 굉장히 좋은데 싸 보이면 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좋다 좋다 그러면은 그
그 글을 올리는 사람 자체가 신뢰도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싸면 왜 싼지, 비싸면 왜 비싼지, 그런 것들을 이제 꼭 이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찾는 분들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물건보다는 투자에 대한 정보 제공자와 연결되려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에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및 금칙 표현으로는 중개, 대행, 소개, 투자 확정, 그런 것들. 그래서 중개업 투자자문법 위반 우려가 있으니 법적인 부분이 우려되는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수익 보장, 최고 수익 같은 확정형 수익 표현은 절대 금지입니다. 중복 키워드는 주의해 주세요. 동일한 지역 매물을 반복 업로드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자격 없이 무조건 상담을 유도한 표현은 금합니다. 묻지만 문의는 유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강력 추천 대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은 이런 조건을 찾는 분들께 올릴 수 있습니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 팁입니다. 실거래가를 캡처해서 올려놓되 그대로 두지 말고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기에 이에 대한 해석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그 그래프만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변화, 해석, 왜 이렇게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은 조금 더 이제 그 포스팅 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죠. 그 작성자에 대한. 그리고 그래프 하나만 올리기보다 동네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도 방법이죠. 뭐, 특히, 뭐, 경매, 분양 같은 경우는 더 모르겠죠. 전세가 안정화된다라든가, 거래량이 상승 중이라든가 하면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글이 차별화돼서 이제 보여서 문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블로그는 매물만 나열 같은 이건 좀 예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이나 실거주 관점. 요즘 뭐 집을 사도 내가 뭐 끝까지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 관점이나 실거주 관점, 뭐 비교 관점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푸는 것도 유입이 증가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현장 사진, 맵뷰, 도보거리 표시 등을 이미지로 해주면 신뢰도와 체류 시간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유도할 때에는 조언 형태로 좋은 형태로 말씀하시길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집의 방향이라든가 대가족의 경우 이평수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글들을 보면 조금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무조건 뭐 동양이라 좋았습니다. 막 이러지만 동양이라서 뭐 아침에는 그렇지만 뭐 저녁에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이 소비자도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기 때문에 추후에 컴플레인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